원가람 스마트 소설 푸른 비. 정 여사는 끊임없이 기우뚱대는 배에 앉아 크게 쿨렁거리는 물살을 바라보았다. 20의 시집가 62되어 고향을 가는 것이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을 때도 가보지 않은 고향. 오늘은 재혼으로 생긴 큰아들 내외를 앞세우고 4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으려 한다.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실 정 여사는 첫 결혼에서 실패했다. 아이도 둘이나 생겼지만 아이 아빠는 플레이보이였다.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바람을 피웠다. 이혼하면서는 아이들 양육을 자신이 하겠다 해서 아이들을 애아빠에게 보냈다. 그리고 정 여사는 파란 많은 생을 살게 되었다. 분식집 주인, 양장점, 나이트클럽 주방일, 다방 마담, 슈퍼마켓 점원. 그러나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모아지질 않았다. 그런 하루하루에 지쳐갈 무렵 중매가 들어왔고 그녀는 그 집 외아들이 한의사라는 말에 솔깃했다. 그거면 됐다. 이명섭 씨가 무학이거나 말거나 그녀는 좋겠다. 재산도 많고 자식이 번듯하니 노년은 걱정 없는 셈이었다. 정 여사는 명섭의 집으로 가보았다. 철물점 가게 안에 방이 하나 있었다. 정 여사는 먼저 이명섭 씨와 잠자리부터 했다. 신씨, 김씨. 대전의 유씨들이 경쟁자였고 이명섭 씨를 차지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 다들 교양 떨고 있을 때 정 여사는 이명섭의 추리닝을 척하니 꺼내 입고 가게 안을 서성였다. 이명섭은 대낮부터 취해 있었다. 그가 술상을 봐달래서 안주가 될 만한 국을 끓이고 있었다. 한창 국을 끓이는 일에 집중을 하는데 웬 처녀가 가게 안방에 꽃을 놓고 갔다. 그 처녀는 빨강 미니스커트에 하얀 리본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정 여사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오늘 입고 온 옷과 똑같은 옷을 입은 처녀라니. 큰 애랑 결혼할 애일세. 네가 날 구했다. 정 여사는 안도했다. 이명섭이 어린 여자애까지 손을 뻗치나 싶었던 것이다. 처녀애는 차분하고 예뻤다. 그러나 음의 기운이 많은 아이 같았다. 자신처럼. 정 여사는 술상을 봐주고 나서 이명섭에게 물었다. 저 애는 아버지가 뭐 한답니까? 응, 아버지가 대령이고 저 애는 공대를 나왔어. 애가 차분해 보이던데 색이 흘러요. 물란했겠어. 관상에 애가 없소. 정 여사는 무심코 말을 던지고 아차했다. 이명섭이 정 여사를 가만히 흘려보고 있었다. 정 여사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은 표정이었다. 정 여사는 술상을 치우며 혼잣말을 했다. 애가 이상하게 맘에 안 들어. 정 여사는 그 이후로 2달 정도는 이명섭 철물점과 진도집을 오가다가 3달째부터는 옷가지를 챙겨 아예 이명섭과 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이명섭은 보기보다 힘든 상대였다. 끄덕하면 집으로 가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살림도구를 다 내동댕이치기 일쑤였다. 게다가 매일이다시피 진탕으로 술을 마셨다. 자신이 이렇게 홀대를 당할 줄 꿈에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정 여사였다. 무엇보다 자신을 힘들게 한 건 이명섭의 눈에 정 여사가 모자라고 인물이 못난 여자였던 것이다. 정 여사는 눈물바람을 하며 나는 어디서든 사랑받았던 사람인데 왜 명섭 씨는 날 못났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 명섭은 대꾸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정 여사는 숨이 턱턱 막혔다. 자신을 꽃처럼 이쁘게 봐줘도 명섭을 지아비로 존중할까 말까인데 참으로 답답했다. 다방 여주인으로 있을 때 남자들은 자기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안달이었다. 40, 50대의 그녀는 말 그대로 한 송이 백합처럼 고왔었다.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 자신을 추녀로 보는 이명섭. 생각 같아선 뒤도 안 보고 돌아서고 싶었다. 그러나 이젠 어디에도 갈 데가 없었다. 노년을 대비해 저축한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외로웠다. 큰 아들 짝이 될 아이는 종종 가게에 들렀다. 올 때마다 시아버지 될 명섭이 먹을 만한 음식을 가져왔다. 그리고 꼬박꼬박 꽃을 사왔다. 정 여사는 그마저도 눈꼴이 시렸다. 자신도 처음 명섭에게 올 때 화초를 사왔었다. 이거 내가 다음에 올 때까지 죽이지 말고 키우셔야 돼요. 일회용 컵에 조그만 화초를 심어 가게방에 놓고 명섭에게 일렀었다. 그때 명섭은 웃었다. 나름 연애를 했던 셈인데 처음엔 그렇게까지 정 여사를 홀대하진 않았었다.
두어 번 가게에 와서 잠자리를 하고 나면 정 여사에게 말도 걸어주고 입가에 웃음도 띄우곤 했다. 그러나 그것도 길지 않았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술을 들이붓는 명섭은 정 여사에게 가라며 술상을 엎어댔다. 그래도 사주쟁이가 이 남자 괜찮다고 했으니 참자하며 견뎌냈다. 명섭에게 전 부인에 비해 한없이 모자란 정 여사와 살림을 차릴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정 여사가 자신에게 그토록 박대를 당하면서도 자신과 재혼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명섭이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하는 정 여사가 짜증이 났다. 더구나 그간 사귄 여자들과 전화도 못하게 하고 못 만나게 하는 정 여사에게 화가 났다. 만난 지 3달째 들어서는 아예 가게방에 옷가지들을 싸서 들어와 버린 정 여사가 귀찮았다. 명섭의 외아들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 술상을 치우다가 지연이 오는 걸 보고 정 여사는 지연에게 술상을 깨끗이 치우고 가라고 말했다. 지연은 그 말에 놀랐다. 아직 정식 어머니도 아닌 분이 대놓고 어머니 노릇을 하겠다는 걸로 보였다. 술상을 치우고 있는데 정 여사가 지연에게 너는 복이 많다. 내 조카는 교사인데 의사랑 결혼을 못했어 라고 말했다. 지연은 왠지 모르게 불쾌했다. 술상을 치우고 나니 부엌이 지저분했다. 정 여사는 또 뭐라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습관처럼 정 여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명섭이 그러지 말라 해도 어찌 안 되는 모양이었다. 지연은 들고 온 가방을 메고 휙하니 나가버렸다. 외아들 건우에게 명섭은 정 여사가 지연을 보고 한 말을 전했었던 것이다. 지연이 색이 흐르고 물란하고 애가 없다는 정 여사의 말을 건우가 지연에게 옮겼다. 정 여사가 너더러 물란하다는데 혹시 나 모르게 사귄 남자들이 많았니?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뒷조사라도 해보라 하시더라. 시아버지를 잃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예뻐하시더니 어느 틈에 정 여사님 말만 듣게 됐을까 억울하기까지 했다. 지연은 억장이 무너졌다. 건우는 자신에게 첫사랑이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군인이었던 지연에게 아버지는 작은 연애사조차 허락하지 않았었던 것이다. 대학 내내 칠시가 통금이었다. 지연은 조용하게 보이고 언뜻 듣기도 한 정 여사가 왜 저리 말조심을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건우씨, 혹시 정 여사란 분이 젊어 그리 난잡하게 사신 분은 아닐까? 나이트클럽의 다방의 이력이 화려하네 너. 말 조심해. 건우가 지연과 결혼식을 올린 후 5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 제사가 있는 날이었다. 띵동 초인종이 울리고 장을 봐온 작은 어머니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걸어 들어왔다. 작은 어머니와 오래전 인사를 나눈 정 여사는 작은 어머니에게 몸이 아프다며 작은 방에 누워 있겠다고 했다. 지연이가 장봐온 채소와 생선 등속을 씻을 때 정 여사는 정말로 꼼짝하지 않았다. 작은 어머니도 그런 정 여사의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온 집안의 식용유 냄새가 진동했다. 오랜도록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했던 작은 어머니는 작은 방 창문으로 안을 삐죽 들여다보았다. 정 여사는 다리를 스트레칭하다가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다. 애야, 이 부침개 정 여사한텐 절대 주지 말아라. 그리고 며칠 후였다. 시할머니 제사가 있었다. 아침부터 날이 흐린데 명섭은 정 여사와 건우 부부를 데리고 예전대로 묘소에 가서 추도식을 올렸다. 시할머니 묘소에서 제물을 올리는데 정 여사가 자신이 가지고 온 물을 묘지에 뿌리고 있었다. 막 절을 하려는데 정 여사가 봉분 위로 폴짝 뛰어 올라가 춤을 추고 있었다. 무슨 춤인지 모를 춤을 추는 것이었다.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조상님, 저 애들이 저를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명섭씨와 저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건우야, 끌어내려. 명섭이 말을 던지자마자 건우와 지연은 봉분 아래로 정 여사를 끌어내렸다. 버둥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땅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정 여사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비에 젖은 정 여사의 눈이 풀려 있었다. 명섭은 정 여사를 소개한 정 여사의 조카에게 전화를 했다. 오늘 묘소에서 정 여사가 봉분에 올라가 춤을 췄소. 네? 혹시 정 여사 무당이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아버님이 술상을 내팽개치시고 가버리라고 하시는 게 스트레스였나봐요. 조금 쉬시게 며칠만이라도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게 허락해주세요. 아, 아니요. 낫거든 보내시오.
정 여사는 보름을 조카 집에 머물렀다. 한결 단정한 모습으로 가게로 돌아왔다. 언제 그랬냐는 듯 밝았다. 벌써 함께 산 것도 반년이 훨씬 넘었는데 명섭은 매정하게 정 여사를 물리치질 못했다. 좀 나았는가? 다 나았어. 보고 싶었어. 정 여사는 명섭이 정말 보고 싶었다는 듯 두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어떤 땐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홀짝홀짝 뛰는 정 여사를 명섭이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사실 그 나이에 이해 못할 것도 없었다. 명섭은 정 여사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끝.